네, 탐방노트 2 기업을 주목하라. 직접 또 다녀오신 만큼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들었는데 어제 다녀오신 네. 기업들이라고. 네. 그래서 바로 어제 다녀온 그 기업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네, 일단 사실 어제는 기관 외국인 매도를 보였지만 11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순매수 많이 들어왔고요. 때문에 반도체 랠리가 SK 하이닉스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어제 좀 4% 이상 빠지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참석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회사에 대한 분위기는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HBM 시장을 계속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한 게 결국 4분기 실적.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이 아마 여러 뉴스에도 나왔을 거고 아마 리포트에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결국에는 4분기는 결국에는 최근에 디램의 회복, 낸드스에 대한 회복 이런 회복들이 결국에는 이제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점유율이 따라오면서 생각보다 그 적자에 대한 축소가 빠르게 나올 거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물론 어제 자막에 나온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 뭐 사실 맞아요. 매도세는 이미 메타 이런 것도 사실 몇 개월 전에 미국은 이미 공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월 뒤에 주식을 팔겠다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근데 분위기는 왜 하필 엔비디아 메타 특히 AI 관련 반도체에 대한 빅테크들이 매도세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지 않았나. 뭐 그리고 어제 TSMC도 부가적으로 관련된 내년 캐펙스 축소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현 시점 오늘은 일단 SK 하이닉스 반등이 들어오고 네. 있고요. 이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사로 접했던 소식들 있잖아요. 네. HBM, 우리는 이렇게 더 빠르게 투자할 거야. 네. 이만큼 투자할 거야. 회사에 직접 가보니 이러한 HBM에 대한 투자 속도전 어땠나요? 지금 HBM3 정도는 지금 단독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가지고 가고 있고, 네. 그리고 HBM3E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은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네. 경쟁을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미 이제 HBM4까지는 SK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샘플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고, 삼성전자는 10월에 이제 샘플을 늦게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속도에 따라서는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선점해 나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3E 같은 경우도 이미 내년에 TSB 관련해서 이제 2배 이상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고, 실제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은 전반적인 HBM3E가 전체 HBM3에서 매출 비중이 한 40% 이상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하지만 전체적인 실적에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뭐 낸드나 디램의 이쪽 비중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HBM 그 비중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 4년 안에 HBM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일까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긍정적이고 오늘 날짜로 KB증권에서 역시나 내년 영업이익 7조 6천억 원 전망하면서 4분기부터 쭉 우상향을 보일 거다라며 네.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적에 늘 연관을 짓는 게 메모리 쪽인데 이번에 또 3분기 서버 디램 매출액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격차가 이렇게 줄어든 게.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던 건 아마 이번 3분기부터 지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거기는 한데 PC용 모바일 쪽으로는 이미 눈에 띄게 재고가 줄어든 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뭐 모바일 쪽이야 뭐 최근에 특히 중국의 스마트폰이 워낙 이제 그쪽이 플래그십 같은 플랫폼들이 대부분 많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SK가 인수했던 솔리다이움 같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올라오는 시기다 보니까 그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졌습니다. 지금 한 35% 정도 비중으로 글로벌 디램 매출 비중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40%입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13% 정도 이제 갭이 차이가 났었는데 거의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삼성전자 사야 되냐, SK 하이닉스 사야 되냐는 고민은 있겠지만은 결국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애매한 대답이지만 그래도 그런 HBM 시장이 사실상 뜨거우니 그걸 반영했을 때는 조금 더 선점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한번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이러한 전망들을 반영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제치고 뭐 시총 2위 탈환할까라는 이야기도 감돌고 있어요. 네, 사실 어제 SK 하이닉스 이제 컵데이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었고 저희 당사 에너지 손명섭 에너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 중립 의견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중립 쪽을 보고 있는 이유가 물론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이제 OECD 이제 경기 선행 기술을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내년 2분기에 흑자이 될 거고 SK 하이닉스도 조금은 늦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분이 강한 스트롱 바이라는 리포트를 쓴다고 하게 되면은 좀 더 강한 매수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게 그 큰 차이를 점유율 차이를 크게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4분기에 실제적으로 D램에 대한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회복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낸드죠. 낸드가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내년 1분기까지는 낸드에 대한 회복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4분기는 D램의 한 10% 성장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낸드 쪽에는 마이너스 한 10% 역성장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낸드가 회복이 완벽하게 돌아서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호황기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이 전분기가 올 3, 4분기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그 시그널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우스 안에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보였던 분도 이 정도면 개선이 많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맞아요. 돌아서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게 어제 반도체가 사실상 일제히 다 약세를 보였는데 그중 하나의 재료가 미국 그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슈도 있었어요. 혹시 이러한 IR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되었나요? 그런 얘기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그거는 추후에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차라리 금방 전망에 나왔던 부분은 아마 내년에는 HBM이나 HBM3E에 대한 시선에 집중을 하고 아까 온 디바이스 AI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탑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차피 PC나 AI PC나 이제 모바일 쪽에서 이제 개화되는 이제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온 디바이스 AI는 2025년부터 수주 물량들이 더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슈퍼 사이클이 좀 짧았다면은 이번에는 좀 크게 좀 길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상 오늘 반등이 들어오곤 있으나 어제 낙폭 대비해서 반등이 시원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도 다이먼님이 반도체 반등이 다소 약하다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목표가는 15만 원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대부분의 지금 리포트들이 대략 한 15만 원을 좀 잡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내년 HBM 쪽이고 사실 지금은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스펙 자체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는 어느 정도 조금은 미뤄두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15만 원 가격대는 HBM에 대한 밸류 이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 1차 목표가는 15만 원, 뭐 손절가는 한 11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에 녹여서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HBM 대장을 봤다면 이번엔 또 OLED 쪽 기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BH 일단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이제 OLED용 이제 들어가는 FPCB에 만든 제조업체인데 글로벌 1위입니다. 사실 뭐 이 회사는 F 관련주로도 조금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사실 애플이 뭐 잘 팔렸다면은 같이 가고 안 팔렸다고 하면은 쫙 밀려요. 쫙 밀리고. 그래서 이제 BH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이미 이제 OLED를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내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내년 말쯤에 이제 아이패드 이제 프로 쪽으로 해서 먼저 이제 OLED로 좀 변환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면은 대부분 한 내년 2분기나 1분기쯤에 그 물량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출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H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왔었고 최근에 이런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매출이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태블릿 향 그리고 전장향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내년부터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핸드폰보다는 태블릿이 훨씬 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소재들도 더 많아지겠죠. 그럼 태블릿 OLED 확대수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나는 아이폰도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고 태블릿도 이제
크기 때문에 그만큼 고마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격도 그래도 커지기 때문에 네. 물론 오늘도 이제 샤오미도 이제 뭐 폴더블 플립을 조만간 출시 임박한다는 뉴스도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태블릿에서 추후에는 노트북까지 전차적으로 OLED는 확장되는 이제 흐름입니다. 최근에 닥산 네오루스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듯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다고 하면은 애플이 한다? 물론 그 다음에는 레노마나 그러면 아수스나 이런 다양한 대만 쪽에 있는 노트북 업체들도 전차적으로 OLED로 전환되는 이제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럼 OLED 관련 이런 편향된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체 주기일 때 가장 시장에서는 새로운 밸류를 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당연히 우려해 볼 부분도 네. 있더라고요. 국내 매출 부진 우려는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결국에는 최근에 관련된 뭐 갤럭시 S23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갤럭시 폴드가 물론 초반에는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매출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게 중고 보급형에 대한 그 가격대가 낮은 쪽에서 주문 물량이 좀 작았던 것이 오히려 이제 프리미엄급에 대한 이런 폴더블 시장 쪽에서는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4분기는 오히려 3분기 때 인식되지 않았던 이연 매출도 같이 덩달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연 실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는 조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까 제가 아이패드에 대한 얘기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확정은 안 됐지만은 이 BH가 예전에 이제 아이폰에도 한번 이게 납품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FPCB 쪽으로는 글로벌 1위 업체니까 아이패드가 굳이 마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아이패드 이제 에어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아이패드 에어 쪽으로도 물량 2025년부터 OLED 이제 FPCB 쪽으로 충분히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그동안 아이폰에 좀 집중됐던 부분들이 이런 태블릿 쪽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반도체 아까 SK 하이닉스에서 다뤘던 부분은 업황을 조금 바닥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시그널이 뭐 예를 들어 뭐 낸드 플래시라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모바일은 혹시 과장님이 주시하는 뭐 지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헷갈리는 게 뭐 중국에서는 뭐가 그래도 괜찮다더라. 11월만 보면 이게 좋더라.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온라인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했던 건 핸드폰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서로 다 다르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워낙 이제 중국에 대한 스마트폰 시장이 전 세계에서 한 20% 정도 이제 차지하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물론 하웨이 예약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뭐 샤오미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쪽이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가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에서 조금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 물론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 파이 자체는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이제 구간에 이제 오지 않았을까. 그게 중국이 시장을 이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파이는 그래도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관련된 모바일 폰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넷마블 한번 기업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제였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6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유는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였어요. 어디서 이런 기대감이 온 걸까요? 최근에 물론 넷마블은 이제 하이브 지분 매각에 대한 한 5천억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어디에 썼냐? 채무 상환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에 대한 축소가 어떻게 보면 넷마블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넷마블이 저도 이제 게임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길래 이제 하나둘씩 좀 체크를 해보면은 신자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3분기 때 생각보다 좋았었고 4분기에도 이런 실적들이 새롭게 견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나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이 게임주로 좀 몰리는 영향이 아닌가. 최근에는 물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게임주 입장에서는 그런 R&D에 대한 비용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좀 유리한 상황에서 직면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대감, 화려한 신작 라인업일 텐데 어떤 화려한 라인업들이 대기하고 있나요?
일단은 물론 아마 들어보실 분들은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의 탑이 잘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웹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웹툰입니다. 이게 거의 한 오랫동안 굉장히 1위를 계속 유지했던. 보셨나요? 네, 저는 보다가 말았습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라서. 네. 그냥 모두의 마블이나 아스다 연대기와 같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로 봤었던 부분들을 이제 이거를 게임화 이제 시킨 게임들이 조금 내년에 한 상반기에만 7종.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런 신작의 대부분들이 출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넷마블뿐만 아니라 크래프톤이나 대부분 게임사들이 내년 신작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올해보다는 매출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가 계속 게임에 대한 신작의 출시 이연들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 이제는 최근에 뭐 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P2E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이드를 필두로 해서 넷마블이나 네오이즈와 같은 이런 P2E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웹툰으로 이미 인기를 입증받은 작품들이잖아요. 네.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높여도 되지 않을까.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번 덧대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모멘텀이 바로 버추얼 아이돌이었어요. 네. 약간 또 생소할 수 있는데 버추얼 아이돌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부각받는 겁니까? 이게 1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한 4인조 여성 메이브라는 그룹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 공중파에 있는 쇼 음악 중심이나 여러 군데 실제로 공중파에 나왔었는데 조회수가 막 600만, 300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스포티파이 그 스트리밍 자체만으로도 전체적으로 스트리밍이 한 4,500만 회 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그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월 달에 이제 EP 앨범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에 물론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크게 부각이 됐었고 문제는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글쎄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 가수들은 출연만 하면 그냥 그거 출연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영상을 뮤직비디오로 만든 그것만 해도 금액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물론 시장에서는 이 IP를 토대로 이제 뭐 웹툰이나 게임 쪽에 좀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향후에 조금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멘텀도 한번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탐방 기업 SK하이닉스, BH, 넷마블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